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인사 2급 이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자, ERP를 도입했을 때 예상 효과를 좀 보시면 우선 통합 업무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재고 물류 비용이 감소한다. 고객 서비스 개선, 수익성 개선,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이걸 우리가 이제 BPR이라고 하거든요. 업무 재설계. 그다음에 생산 계획의 소요 기간 단축, 그다음에 리드 타임의 감소입니다. 자, 여기서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그 소요 시간을 의미해요. 특히 제품에 대한 생산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걸 우리가 생산 리드 타임이라고 하고, 유통 분야에서는 이제 이걸 구매한 품목을 발주한 시점부터 배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문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ERP를 도입하면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이런 리드 타임이 오히려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결산 작업의 단축, 원가 절감, 투명한 경영,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의 단축. 자, 사이클 타임은 어떤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다음에 다시 발생할 때까지 이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데요. 어떤 제품을 한번 생산하고 똑같은 제품을 다음에 만들 때까지의 주기를 우리는 생산 주기라고 부르고, 어떤 업무가 수행되고 다시 같은 업무가 또 될 때까지 이 주기를 업무 주기라고 하는데, 제품 납기 주기, 개발 주기, 서비스 주기, 고장 주기, 이런 식의 사이클 타임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도 ERP가 도입되면 단축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드 타임, 사이클 타임 같은 거는 ERP를 도입하면 단축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풀 때 좀 더 빨리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최신 정보기술 도입.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 예상 효과에 해당이 되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런 거로 보기 좀 어려운 걸 찾으라고 했는데, 1번 보세요. 리드 타임이 증가가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리드 타임 같은 경우 감소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클라우드 ERP의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은. 자,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름이라는 걸 뜻하는 영단어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면 이제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데, 자, 클라우드는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정보기술하고 접목해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자,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화된 그런 정보 자원을 유료 또는 무료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로서 제공받는 그런 기술을 말하고요. 필요한 정보 자원을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만큼 골라서 쓰고 그 사용량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의 장점은 내가 어떤 장치를 직접적으로 마련할 필요 없이, 직접 디바이스에 설치할 필요 없이 내 니즈,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컴퓨터 자원을 이제 사용량만큼 대가만 지불하면 되니까 사용할 수 있고요. 모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내부에 집중되고, 서로 다른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유연해서 손쉽게 다른 장비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이동이 가능해서 장비 관리나 어떤 PC, 서버 자원 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키장을 간다고 치면 맨몸으로 가도 이제 돈 내고 렌트할 수 있잖아요. 스키복이나 스키 이제 도구 같은 거 똑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는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키 장비 안 사도 렌트해서 쓰면 되잖아요. 거기 가게 가서, 그쵸? 스키장 가서. 그래서 사용자의 IT 투자 비용이 줄어드는데, 단점은 이런 서버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손상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이게 좀 우려가 되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보관할 수는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는데 또 제약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ERP의 특징은 이제 SaaS, PaaS, IaaS 이런 시스템, 이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자, 이 서비스들이에요, 다.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뭐 플랫폼 에서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에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ERP를 좀 제공받을 수가 있고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들도 이제 스마트하게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해야 되고 이런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기업 경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ERP 도입을 통해 ERP의 진입 장벽을 확 낮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RP는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이 없어도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고 클라우드 ERP는 디지털 지원, 뭐 AI 및 기기학습 이런 어떤 최신의 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미래에 대한 좀 더 정밀하고 즉각적인 가치 제공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클라우드 ERP의 특징이 아닌 거 찾으면 되겠어요. 1번,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IT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 비용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원격 근무 환경 구현을 통한 스마트 환경 정착.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장비의 어떤 그런 연동이 유연해서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폐쇄적인 정보 접근성 아니죠. 오히려 개방돼 있죠. 그래서 이 말이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데이터 분석 기능.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번. 다음 중 ERP 구축 순서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자, ERP 구축 절차는 우리가 총 4단계로 나뉩니다. 분석, 설계, 구축, 구현이에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자, 이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현황 파악, 현재 우리 기업의 상황을 알아보는 거죠. as is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현재 기업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목표를 수립해서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 설계 단계는 분석한 결과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기 이 단계에서는 ERP 프로젝트의 핵심인 개선된 프로세스, 즉 to-be 프로세스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 기업의 상황과 바뀌고자 하는 그 미래의 모습, 그 과정을 우리가 to-be 프로세스라 그래요. to-be 프로세스. 자, 그 다음에 3번 구축. 구축 단계는 분석, 설계, 그러니까 앞서 그 지나온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 현황 파악과 설정된 목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서 검증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구현. 자,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기 앞서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녁상 나가기 전에 국을 끓인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국이 간이 맞나 한 번씩 우리가 국자에서 떠서 맛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아요.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출시되기 전에 우리가 알파 테스트, 뭐 베타 테스트해서 이제 미리 소수의 인원을 뽑아서 이제 한번 시험적으로 운영해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절차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축 순서를 좀 보시면 뭐예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분석, 설계, 구축, 구현에서 답은 몇 번인가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ERP 도입을 고려할 때 선택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내용 봅니다. ERP 도입의 선택 기준, 자사에 맞는 패키지 선정. 자사는 우리 회사예요. 우리가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살 때도 내 몸에 맞는, 내 발에 맞는 옷과 신발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각 기업마다 업종이 다를 거고 업태가 다른데 우리 기업에 적합한 ERP 패키지를 찾아서 도입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TFT, 태스크포스 팀인데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한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ERP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선진 문물을 미리 배우는 그런 정찰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배워와야만 이제 우리 기업 내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TFT를 뽑을 때는 최고의 엘리트 사원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영진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 그 다음에 경험 있고 유능한 컨설턴트 활용,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가 3번에 살펴본 구축 방법론 있었죠.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어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의 최소화. 커스터마이징은 우리가 고객 맞춤화라고 해서 이제 이 ERP를 도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우리 기업 사정에 맞게 조금씩 변형, 개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해버리면 우리가 다른 기업과 이 ERP 데이터를 공유하고 업무 처리를 해나갈 때
어떤 그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는 것은 그닥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사적 참여 유도, 전체 회사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 선택 기준을 좀 보시면 자사에 맞는 패키지 맞아요? 그다음에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맞아요. 그다음에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 향상이 중요하므로 맞아요. 자, 근데 수익성 개선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은 틀렸죠. 자, 왜? 이 도입 예상 효과를 보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 버리면, 즉 무시해 버리면 그거는 또 ERP를 굳이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성 향상도 추구하고 수익성 개선도 추구, 동시에 해나가는 것이 맞는 거지,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5번부터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번. 다음 중 보기에서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이 조직, 이제 이 인적 자원 관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해서 HRM이라 불러요. 이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사 관리의 개념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을 단순히 뭐 어떤 소모되는 부품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직무 수행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게, 또는 육성을 해서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서로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개발 지향적 성격을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인적 자원 관리에는 주요 기능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본 기능은 직무 관리와 인적 자원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확보 기능에는 채용 관리,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을 새롭게 모집하고 선발하고, 선발된 직원들을 이제 우리 회사 내 설치된 부서들에 이제 배정하는 배치 활동, 그다음에 인사행정 뭐 또는 인사이동이라고 해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을 뭐 어떤 그 정기적인 인사 발령을 통해서 새로운 부서에 배치한다든지 승진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기능은 인사평가, 우리가 이걸 인사고과라 그래요. 우리 조직 구성원의 어떤 능력과 업적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 및 개발, 그 다음에 경력관리. 네, 보상 기능은 임금,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임금이, 그리고 또 뭐 상여금 이런 것들이 지급이 돼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할 거고, 복리후생 관리.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복리후생이 있고, 그 외에 임의 복리후생이라는 게 있는데, 뭐 법정 복리후생에는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얘기하는 4대 보험이라는 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뭐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지기능, 안전보건관리,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그 작업장 같은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해 주는 거, 안전보건관리, 이직관리. 우리 회사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으면은 어떤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우리 회사에서 뭐 경력도 좀 쌓고 능력도 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될 거고, 노사관계 관리,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건 사장님을 말해요. 그 노사 간에 서로 어떤 그런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우리 조직 자체가, 즉 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이고요. 자, 이 인적 자원 관리의 실시 절차는 처음에 인적 자원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편성하고 계획하고 통제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인적 자원들을 이제 관리해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볼게요.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본 기능 볼게요. 자, 기본 기능은 우리가 아까 직무 관리와 인적 자원 계획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이건 우리가 보상 기능이잖아요. 자, 그럼 벌써 이거 잘못 체크, 이게 잘못 연결돼 있고요. 확보 기능, 채용 관리, 모집 선발 배치와 인사 행정, 이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개발 기능, 직무 관리와 인적 자원 계획. 자, 이건 뭐예요? 기본 기능이죠? 자, 그러면은 벌써 2개 틀렸으니까 우리 답은 뭐 3번이 되겠는데, 유지 기능도 좀 볼까요? 안전 보건 관리, 그렇죠. 이직 관리, 노사 관계 관리해서 주요 기능이 서로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니은과 리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직무 분석의 결과를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 및 기록한 문서로. 자, 직무 내용보다는 자, 요거 여러분들 놓치면 큰일 나겠네요. 자, 인적 특성을 중점으로 다루어서 서식화한 건 뭐냐. 자, 그럼 우리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직무 기술서라는 것은 그 일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일에 초점. 그리고 얘는요, 일을 하는 사람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 일 자체에 대한 소개는 직무 기술서고요. 이 일을 잘 할 사람은 누구냐? 이 일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의 요건을 정리한 것이 바로 직무 명세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직무 기술서부터 다시 볼게요. 직무 기술서를 통해 직무 수행과 관련된 가업 및 직무 행동을 일정한 양식의 기술한 보고서로 직무 확인, 개요, 내용, 요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직무 확인은 직무에 대한 기본 사항, 직무 개요는 주요 기능과 활동, 직무 내용은 이제 이 직무를 구성 요소인 과업,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고 뭐 상세한 묘사와 부연 설명, 직무 요건은 해당 직무의 숙련자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요건이고요. 자, 직무 명세서는 이 직무 요건 얘만 좀 떼어내가지고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의 특성을 정리해 놓은 서식으로요. 명칭, 교육, 이것을 하기 위해 육체적 특성과 건강, 지능 이런 과거 직무 경험들이 포함되는 것이 직무 명세서로 요 비교표를 보면은 직무 기술서는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 이 일에 대한 결과를 관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서식이고, 직무 명세서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한 사람의 인적 요건, 어떤 사람이 잘 하겠느냐. 그래서 고용, 훈련, 승진 등의 기초 자료로 쓰이고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인적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직무 명세서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7번. 직무평가의 방법 중 분류할 직무의 등급을 사전에 결정해놓고, 자, 등급을 미리 정했대요. 등급을 사전에 결정하고, 각 직무를 적절히 판정하여 해당 등급에 기입하는 방법은 뭐냐? 자, 우선 직무평가의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종합적 평가는 이제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비계량적 평가 방법으로 크게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는데, 서열법은 이제 여러분들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 1, 2, 3, 4 서열 매기는 거 한번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기업 내 각 직무를 상대적인 숙련, 노력, 책임 이런 조건들의 요소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체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고, 분류법은 분류할 직무의 등급을 사전에 미리 결정하고 각 직무를 판단해서 등급에 분류하는 평가 방법으로 이미 직무의 세부적 서열이 정해져 있지만 크게 구분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분석적 평가는 이제 수치화할 수 있어요. 점수, 우리 왜 중간고사 뭐 국어 점수, 수학 점수 딱딱 떨어지잖아요. 직무를 평가 요소별로 분해하고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게 점수법이고요. 그다음에 기준 직무를 몇 개 정해서 이 요소별 가치들을 임금액으로 환산해서 직무의 가치를 이제 이 환산된 수치에 따라서 항목별로 비교하는 방법을 요소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직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걸 왜 하는지, 그쵸? 이 직무 평가의 절차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할 거고, 직무 평가에 대한 최고 경영층의 지원과 조직 구성원들의 협조와 합의가 이끌어내줘야만 직무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사전에 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기입하는 방법이니까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분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다음 중 채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채용 관리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적 자원을 몇 명 필요한지 이제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계산하고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 그래서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뭐 상반기 정기 인사, 뭐 하반기 정기 인사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기 채용이라고 해서 이때 이제 적절한 시기에 상반 뭐 모집 및 선발해서 기업 내부로 배치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채용 관리라고 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생산적인 근로자의 채용과 보유로 인건비의 지출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건비 지출 감소라고 하는 거는 뭐 어찌됐건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에도 좀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인건비 지출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합리적인 채용 관리는 근로자 개인에게 능력 발휘의 기회가 되고요.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채용을 통해 조직의 새로운 문화 형성 및 변화에 기여하고요. 일자리 창출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도 높이고, 인적 자원 역량을 축적하여 지속적인 경쟁력도 향상할 수 있다. 자, 그럼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신규 채용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근, 임시직 활용 등의 대안을 먼저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좀 볼게요. 자, 효과적인 채용 관리는 인력 조정의 유연성을 낮추는 게 아니고 높이죠, 오히려. 네. 그럼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2번, 인적 자원의 역량을 축적해서 쌓아서 지속적 경쟁 우위의 원천을 창출할 수 있고요. 종업원 개인의 경력 개발과 관련되어 종업원 행위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채용 관리, 특히 선발 관리는 조직 문화 형성과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사고과가 뭐냐면요, 여러분. 조직 구성원의 행위를 조직의 목적에 더욱 적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제도로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는 거죠. 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니? 얼마나 일 잘했니? 이거 실적 평가에서 구성원에 대한 유용성을 파악하는 절차로 계획 활동으로서 인력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 활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인력 확보 활동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임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이걸 왜 하느냐? 동기부여도 높이고, 임금 관리 합리화, 고용 관리 합리화, 교육 훈련 및 능력 개발의 촉진, 그 다음에 경영자의 관리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인사고과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고과의 원칙에는 직무 기준, 그렇죠. 이 일에 따라서 해야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어떤 직무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독립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뭐 로비나 이런 영향을 받으면 이게 자칫 훼손될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추측 배제 및 고가 불소금. 그러니까 그 인사고과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만 갖고 해야지 그 이전에 대한 내용을 막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지 말란 뜻입니다. 고과에서 이제 오차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볼까요? 독립성 아까 있었죠. 네, 직무 기준, 그렇죠. 그다음에 승진 경로. 자, 이거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평가 오류 배제의 원칙.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